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을 대거 사살했으며 이 전투에서 러시아 북한군 연합군 이 200여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은 또 언어 소통 문제로 동료인 체첸 부대에 총격을 가해서 8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현지 시간 15일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쿠르스크주에서 러시아 북한군 혼성부대와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날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정찰 중이던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됐고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사살된 북한군 병사들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보면 눈 덮인 들판 위에 20여 구의 시신이 누워있고 트럭이 황급히 이들을 옮겨가는 모습을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1분 47초 분량의 동영상을 보면 드론이 눈을 맞은 20여 구의 시신에 접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드론은 그 위를 천천히 날면서 시신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목도리나 눈으로 덮여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팔이 위로 들린 채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외부에 방치된 지 최소 2시간 이상 흐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러시아군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시신들을 싣고 가다가 드론이 추적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한 구를 길에 흘린 채 도망치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 마디아르는 이들 시신 사이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 매번 돌격이 끝날 때마다 북한군 4-5명이 차량을 타고 와서 시신을 수습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인 유리 부투소프도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확보한 영상에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시신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생포된 병사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영상을 공개한 마디아르는 이 동영상이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와 95 항공 돌격여단, 36 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등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소속 드론 조종사들이 협업하여 촬영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군이 언어 소통 미스로 동료 군대인 체첸군을 향해 공격하는 총극을 빚으면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우 인디펜던트는 현지 시간 1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GUR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 통해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체첸 아흐마트 부대의 군용 차량에 총격을 가해서 이 공격으로 부대원 8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GUR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은 북한군의 행동 관리와 작전 조율에 있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UR은 이어서 러시아는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연합부대의 일부로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공격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 상당수가 작전에 투입됐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내 작전에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미 북한군의 손실이 눈에 띌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는 약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16일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주 마르키네 마을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의 포병과 박격포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창구시설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이날 우크라이나 보안국 SSU가 특수작전을 통해 보병 전투차량과 전차에 필요한 수천 개의 탄약,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지뢰, 수류탄 등 다양한 구경의 수백만 발의 탄약이 보관되어 있는 저장시설을 완전 폭파시켰다 그러면서 이날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밤새 폭발음이 들렸는데 탄약 저장시설 외에도 근처의 연료 및 윤활유 저장시설도 함께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대거 공급하고 있는 북한이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전투기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 15일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대가 성격으로 전투기를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고 그 기종이 미국 29와 SU 그러니까 수호이 27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퍼파로 사령관은 이들 전투기가 러시아의 신형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모델들로부터 등장 시대와 적용된 기술에 따라서 1세대부터 5.5세대까지 세대 구분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에 사용됐던 미군 F-86이나 소련 미그 15가 1세대, 이를 좀 더 개량해서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게 한 미국 F-104나 소련의 미그 21이 2세대에 해당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RFA는 바로 이 미그 21, 이것이 바로 직전 모델인 미그 19, 이것들은 현재 북한 공군의 주축을 이루는 전력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RFA는 이번에 북한에 공급되는 4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전투기로 한국의 F-16이나 F-15K, 북한의 미그 29가 해당되는데 레이더 성능이 크게 개선돼서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작전이 가능하고 공대공, 공대지 작전이 모두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러면서 북한은 4세대 미그 29를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반 공군력 현대화가 멈췄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30년 전 북한이 도입하고 싶어 했지만 손에 넣지 못한 바로 그 기종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러시아의 엄청난 양의 탄약과 포병무기, 심지어 1만 명이 넘는 전투요원까지 파병을 했음에도 최신 전투기도 아닌 이런 구형 전투기를 북한이 정말 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RFA는 북한은 사실 러시아로부터 지난해 가을 김정은이 극동지역의 콤소몰스크 나무레 항공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봐두었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 최신의 4.5세대 전투기, 러시아에서는 4.5세대 2 플러스 전투기라고 부르는 수호이 35 등의 눈독을 들여왔는데 미군 당국자의 말대로 30년이 넘는 이 미그 29 구형 전투기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FA는 러시아 공군이 보유 중인 미그 29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생산된 미그 29S로 북한이 현재 운영 중인 모델과 같은 모델인데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미그 29는 공군력 현대화가 불가능한 폐급 장비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미그 29를 준다면 북한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체들에 대한 수리 부속용으로 일부 기체를 보내줄 수 있고 자신들이 거의 안 쓰는 미그 29 SMT 같은 일부 계량형 30여 대를 재고 처리 차원에서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RFA는 이어서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폐기될 미그 29나 수호이 27을 주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중고전투기를 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대단히 심각하게 노후화된 북한 공군력 현대화 작업이 앞선 맛보기 버전 정도, 즉 교육용으로 소량을 공급하고 진짜 전투형 전투기는 신규 생산한 물량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부족한 전투기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전투기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러시아 국영통합항공기 제작공사의 유리 슐샤르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미그 29의 최신 현대화 개량형인 미그 35 대량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전투기 생산은 서방 세계의 제재로 한때 출고량이 연평균 10대 이하로 줄어들기도 했었지만 OSINT 그러니까 오신트 네트워크가 확보한 러시아 방산업체들 간의 내부 거래 문서를 보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전자장비들을 러시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조달해서 전투기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 이 RFA의 설명입니다. RFA는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는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수호이 30 전투기와 엔진 생산 공장에서도 부품을 조달하고 이란에도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북한이 수호이 30 SM2나
수호이 35S와 같은 4.5세대 플러스급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현형 전투기들과 대등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러 군사협력 확대와 이에 따른 전투기 거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에 뭔가를 주고 싶어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김정은이 원한다고 푸틴이 쉽게 뭔가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전쟁이 끝났음에도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한정으로 퍼부어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